첫 번째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공부다. 그렇죠, 공부인데 그러면 공부도 무슨 공부예요? 근데 그 공부도 만약 네. 그냥 책으로 하는 게 싫으시고 뭘 책으로만 해도 될 것도 아니니까 네. 무턱대고는 아니고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부분적인 거는 빨리 공부를 좀 해서 네.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첫 번째 중요한 게 공부가 아니네요. 그렇다고 무조건 공부한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니니까 네. 공부를 하되 전략이 있는 공부. 내가 타겟으로 하는 사람. 내가 타겟으로 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것을 최소한의 어느 정도 마련만 해놓으면 그 사람도 나에 대한 필요성과 생기잖아요. 네. 그거 갖고 계속 관계 터서 그 사람도 도와주면서 그 사람 내공 바로 흡수하고. 그렇죠. 사람이 그게 더 빠른 공부라는 전체 분야를 다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백날 책만 봐도 안 되는 게 실전하고 책하고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뭐 그 실전 강좌들을 바로 찾아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놓고 그 덕분에 뭐 돈도 벌면서 그 사람의 노하우 다 알고 그러면 내가 조만간 더 강자가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타겟 대상이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알아내는 겁니다. 뭐가 필요한지. 그다음 그거를 채워주는 공부를 하는 거. 맞습니다. 그거죠. 네, 그렇죠. 그게 있어야 딜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당한 거예요. 그 사람 찾아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뭐 웬만하면 다 될 겁니다. 이거는 뭐 그때 당시 아버지 빚이 2억 넘었는데 제가 추가로 무슨 뭐 제 이름으로 또 어떤 뭐 대출을 해봤자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센터를 뭐 심리상담센터 지금은 제가 사는 게 있지만 그 당시에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돈을 또 제 이름으로 빌린다고 누가 빌려주겠어요? 설마? 안 빌려주겠죠. 안 빌려주겠죠. 경력도 없는데. 젊은 애한테. 그래서 저는 그때 2004년도 젊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내가 뭐 차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잘 돼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플러스 알파적인 돈 벌거리를 만들어주자. 지식을 빨리 갖춰서 그걸 갖고 그걸 필요로 하는 그 잘 나가는 원장님들 만나서 설득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나한테 공감만 하려 해주면 그리고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내 몸만 가서 애들 전체 오리엔테이션 내가 할 수 있도록만 해주십시오. 필요성 인지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 학생들한테 바로 오리엔테이션 그렇죠. 바로 오리엔테이션 할 수만 있게 해달라. 그래서 뭐 설득 될 때까지 계속 가가지고. 그럼 그것에 대한 사실 이런 딜을 할 때 어떤 받는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RS 방식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급격하게 빠르게 이제 발전시키고 애들 안정시키니까 점점 계속 커질 수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돈 한 푼도 안 들었거든 진짜. 사업 구조도 잘 짜셨네요. 난 그 사람한테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그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들을 갖고 어필해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돕는 것이 당신한테 엄청난 이득과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말하자면 무의식의 언어인 상상력에 먼저 상상시켜버리고 나를 활용할 수밖에 없게끔 딱 만들어서 그냥 그 사람을 더 부자로 만들어주면서 나도 그 플러스 알파들을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뭐 몇십 년 동안 했던 노하우들을 저는 자연스럽게 그냥 다 습득할 수 있고 그리고 위험부담 하나도 없이 그러고 이제 제가 독립할 때가 됐으면 그분한테 배울 게 없거나 완전히 이미 능가한 상황이면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차려도 되죠. 그땐 돈이 이미 모인 돈으로 모여져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에 가로막혀서 그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식을 믿지 않으면 남들을 활용을 못하죠. 우리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찾아간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진짜 잘 나가는 학원 원장님한테 가서 사람들한테 같이. 그 고용을 요청한 게 아니라 RS 방식을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전 제안을 한 거예요. 그냥 제가 뭐 밑에 그 직원으로 들어간 게 절대 아니고 그냥 엄격한 파트너십을 맺은 거죠. 왜 어떻게 그 생각을 하셨어요? 그 사람이 완벽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비어있는 점이 있죠. 모든 사람이. 그리고 아무리 시대가 흘러도 미래의 시점에 가도 인간은 완벽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좋은 차도 한 20년 지나면 완전히 그죠? 그렇죠. 별로 대단한 차가 아니에요. 트렌드고 뭐고 다 변하고 기술력이고 뭐고 싹 다 바뀌기 때문에 항상 인간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최강자들도 각 분야별로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아니면 그 사람이 분명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지만
더 그 사람한테 좋은 부분을 대신 생각해 준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딱 제시하니까 당연히 제 생각대로 그걸 덜썩 무는 거죠. 그럼 그거 갖고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최강자를 건드릴수록 네. 이용할수록 더 큰 성취, 더 큰 결과를 낼 수 있죠. 그 사람한테 부족한 걸 내가 채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런 공부를 해야죠. 그 공부를 해야 된다. 예, 그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머리만 잘 쓰면 사업 자금 진짜 필요 없어요. 네. 어차피 최고 결정권자만 설득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최고 결정권자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키맨을. 그렇죠. 키맨을. 키맨 공략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력서 써봤자 그 키맨들한테 월급 받는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하다고 그냥. 그렇죠. 예, 그 저를 어떻게 평가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어떤 뜻이냐면 네. 프로토콜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프로토콜은 절차, 규약 이런 거. 그죠. 예. 그 프로토콜을 누가 만들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강자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날 만나려면 그 네. 귀한 시간, 네. 존귀한 나를 만나려면 나한테 월급 받는 사람들한테 네. 검 좀 받고 오시라. 네. 그죠? 그죠. 이건 뭐 누구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강자만 된다면.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온순해져요. 어떻게 보면. 뭐 이해는 하는데 규칙, 한 가지는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프로토콜 중에 여러분 그 교통신호는 지키십시오.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 법은 지켜야죠. 네. 엑셀 파일에 있다 그래서 다 정답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뭐지 견적서 같은 거 처음에 이제 장사 시작할 때 견적서 이제 엑셀 파일이나 뭐 이렇게 되게 공식적인 문서처럼 오는데 이게 사실 그냥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나 이거 뭐 이거 녹음기 20만 원에 팔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견적서에 뭐 이렇게 해서 규격, 수량 10개를 뭐 해서 견적해서 부가세 얼마 해가지고 나온 이 견적서나 이 말로 떠드는 거나 사실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문서화의 함정에 빠지기 쉽잖아요. 너무 그냥 온순하게 길들여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현대사회에. 네. 그래서 뭐 그냥 구급 시험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보고 뭐 이런 게 그냥 프로토콜화된 식으로 그냥 된 흐름이라고 봐요. 근데 그런 것을 뛰어넘는 지식을 갖추면 사실 당당하거든요. 어디 가서도 다 활용할 사람들이 보이고 예, 난 세상에 혼자가 아닌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한테 거지도 아니에요. 도움을 주면서 당당하게 얻을 거 얻으니까. 그쵸. 자신이 무엇을 상대에게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어떤 확신과 그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일 때는 그때는 구걸 같은 거죠. 근데 이제 그걸 확실하게 알고 수치화 시켜서 상대가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지도 먼저 예측할 수 있다면 지혜로움이 있으면 그건 제한이고 거부할 수 없는 제한이죠. 거부할 수 없는 제한을. 그게 아마 그 대부에서 나오는 대사예요. 내가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겠다.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아파트 때문에 막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배 아파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기분 좋잖아요. 그 사람한테 어떤 재화를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어떤 서비스 가치를 딱 느끼게 해준 다음에 받을 돈에서 공 하나 더 붙여놓으면 돼요. 그래서 더 많이 받아서 비싼 아파트 사면 돼요, 그냥.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벌었으면 남이 돈 벌었다는 것 때문에 열받지 말고 돈 번 사람들이 활용해서 내가 받아야 될 돈에 곱하기 2를 하든가 공 하나 더 붙이든가 그래서 더 많이 받아가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달라진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보면 달라진 게 없다는 건 아는데 본질을 못 보는 자들은 아파트 값이 뛴 것만 느껴지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 뛰어서 그 사람이 돈을 쓸 수 있다는 여력은 못 보고 어떻게 되라라는 게 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본질적인 것만 잘 봐서 그것만 해당하는 것만 잘 하면 예를 들어서 불경기 돼도 뭐 사람들은 계속 여행 다닐 거고 갔던 데 또 가는 한이 있어도 계속 똑같이 패턴들이 있어요. 불경기여도 여전히 또 더 잘 되는 어떤 영역이 나와요. 그 어떤 불황형 흑자를 하는 그런 영역 아이템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있을 거라는 거 아는 애들은 그런 거 먼저 준비하면 되고 그냥 정신 멘붕 오는 애들은 멘붕 오는 거고. 오늘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공부하라는 얘기, 책 읽으라는 얘기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지 이런 얘기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책을 읽어도 그게
재화 창출의 기술로서 승화시켜야지만 독서가 재밌거든요. 네. 저도 20대부터 돈을 많이 버니까 독서를 통해서 네. 독서를 했는데 재화 창출이 안 되는 쪽이 더 많아요,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은 결국 독서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나 다름없고 결국 보다 말겠죠. 예. 네. 메일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네. 결국 뭐 제 채널도 돈에 관한 얘기를 그렇죠. 예. 그렇죠. 돈 얘기하는 채널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런 네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열정이나 뭐 의지나 이런 거가 없어서 그냥 터져 있는 게 아니라 예. 다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도 네. 뭐 하고 싶고 한데 지금 돈 벌려면 당장 해야 되는 게 뭔지 당장 해야 되는 거. 이거 바로 뭘 향해서 내가 뛰어가야 될지 어쩔 수 없이 지식을 쌓아야만 해요. 최소한의 네네. 양만큼이라도.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지금 돈을 벌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돈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해 보라고 하면 바로바로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벌리는지에 관한 메커니즘. 네. 쉽게 말씀 제가 드리면 돈은 어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낼 수 있는 생각을 갖추고 그걸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네. 그 필요한 사람들이 네. 돈을 내겠죠. 그죠. 깊은 마음으로. 근데 이제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뭐 정확히 명심했다면 그럼 사람들이 어떤 지금 갖고 있는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생각을 빨리 갖춰서 그걸 필요한 사람한테 제시하는 행동까지 해놔야지만 돈이 벌리는데 네.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해야지만 돈이 벌린다는 걸 명심한 사람들은 그 행동에 집중해서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준비 과정도 못했고 그러니까 남을 완전히 집중시키고 몰입시킬 수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각도 갖추지 않았고 네. 그 다음에 뭐 남을 만날 이유도 없죠. 그래서 그 최선의 지식들을 갖추고 그러니까 지식이 안 갖춰져 있는 사람은 못하죠. 예, 해봤자 망하고. 네. 그래서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 사업할 수 없는 거예요. 괜히 사업했다 망하기밖에 더하겠습니까? 그냥 남 밑에서 다 해주는 거 시키는 것만 해서 그죠? 네. 그냥 돈 일정 적은 양만 가져가는 거에 만족해야지. 네. 정말 큰 돈을 벌고자 하면은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고. 네. 그래서 어떤 자신이 어떤 지식을 해당 분야 갖추는 걸 빨리 돈 벌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서 그것에 관한 것들을 만들어내라 하는 그 공부해야 되는 것이 선행돼야 되고 세인트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생 어거스틴 예, 그 밥집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네. 가본 적이 아니라 네. 들었는데 네. 포구예요, 포구. 어떤 네. 그 포구가 있는데 네. 그 포구에 있는 갈매기들이 막 수백 마리가 막 죽는 거예요. 예,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항구에 있는 그 왜 죽나 이렇게 해서 네. 무슨 바다가 오염됐나 환경 오염이 있나 봤더니 그 포구를 어떤 이유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는데 포구가 없어진 거죠. 네, 네. 근데 그 전까지는 포구 있을 때는 새우 같은 거 잡아오면 네. 그냥 어부들이 다 깔아놓고 그걸 네. 갈매기들이 다 먹었던 거예요. 네. 최소한의 노력으로 인간이 해놓은 거를 먹었고 간 거죠. 네. 근데 포구가 없어지니까 네. 항상 그렇게 먹던 애들이 직접 사냥을 해야 직접 사냥해야 되는데 사냥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그 생명 주기가 짧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그 포구여서 그 할아버지 갈매기 때부터도 계속 그렇게 길들여졌는데 아예 사람들이 그런 걸 안 하니까 네. 대신 새우 같은 거 안 잡아주니까 얘네들은 지가 사냥해야 되는데 그 사냥법을 아예 망각해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어떤 교훈은 항상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걸 남한테 미루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 자기가 당장은 좋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남의 힘에 네. 더 입어서 그러나 이제 자생력이 사라지면 영원히 종속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면 또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인간은 배워야 돼요. 그걸 숙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더 즐기는 쪽으로 그걸 뭐 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니까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예. 특화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그거만 잘하면 되니까. 네, 특화하길 바라고. 그렇고 전체 자생력은 필요 없죠. 나한테 길들여져서 내가 돈 주는 것만 네. 받고 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적은 돈밖에 못 받는 거예요. 예. 결국 그 회사 사장이나 오너가 버는 만큼 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아무리 다 준다 그래도. 그렇죠. 아니면 특화됐을 때 완전 독보적으로 1위를 하면 네. 그 돈은 또 많이 벌 수 있죠. 그죠, 그죠. 여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에게 좀 생각할 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